지난번 에이펙 캐나다 정상회의 때 그때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민주 한국 대한민국의 복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Democracy Korea is back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슬로건이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나라에 그리고 그때는 캐나다라는 나라에 이제 모이는 시기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각 나라에 직접 파견이 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한국의 어떤 국제사회 복귀 이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중요한 게 아무리 정권 초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외교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 과거에도 이렇게 취임 초에 이런 대규모 특사단이 파견됐었냐 뭐 보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일부 한두 나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면은 이번에도 좀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인도 네 나라 일단 일정이 잡힌 네 나라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잡히는 대로 또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부터 대외 외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를 사실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도 좀 무리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뭐 12.3 비상겸이라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그렇죠. 겪은 대한민국인 만큼 그것을 대외에 또 알리는 일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좀 짚어볼 텐데요. 예. 그 EU와 프랑스에는 어떤 분들이 가나요? 일단 EU에 가는 특사단 단장이 윤여준 단장입니다. 윤여준 단장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을 총지휘하는 선대위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죠. 사실상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멘토급이 가깝다는 소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EU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거물급이 이 특사단 단장으로 온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EU라는 것이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럽연합이라는 이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특사단에 같이 가는 의원이 지금 전현희 의원과 손명수 의원인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런 부분들을 아마 EU에 전달하는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프랑스의 특사단 단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윤여준 단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선대위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가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이 실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인데요. 예를 들면 한병도 천준호 의원들이 같이 가는데 아무튼 EU하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양국 간에 좀 그러니까 상호 협력에서 일종의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AI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일종의 협력, 교류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EU, 프랑스와 함께 발표된 국가가 바로 영국과 인도인데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가나요? 영국은 다 단장이 추미애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박선원 의원이 함께를 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이고 송순호, 이계호 의원이 이제 특사단으로 가시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6일, 19일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흘간 방문을 하는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방산, 국방 쪽 협력 얘기들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유럽 전체가 지금 국방력 강화에 다들 지금 뭐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의 이제 대국으로서 이 방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을 우리 KF-21에 좀 싣는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기후, 유럽은 확실히 이 기후 협약 관련된 기후 위기 관련된 관심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역시 이제 국방 방산인데 인도는요 K9 자주포를 아주 일찌감치 수입을 해서
파키스탄과의 이 국경 분쟁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순히 이 이제 국방, 뭐 방산 이쪽도 이쪽이고 또 하나가 인도가 지난번에 이 상선 한 1,000척 정도를 발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대대적인 그런 해외 이 물류망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걸 할 때가 중국이랑은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나라는 특히 국방, 방산, 그다음에 이 조선 이런 쪽의 협력 관계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겠냐. 그다음에 기존의 관계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관계 설정들이 이번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